안녕하세요. 봉사 에듀살롱 아는 언니예요. 오늘 고민 사연 하나 해결해 볼게요. 언니, 유치원 때는 말 잘 듣는 사랑둥이 남자애였는데 초등학교 가더니 개구쟁이 아이가 돼버렸어. 왜 그래? 굉장히 원인이 다양할 거야. 그리고 아이에 따라서는 좀 긴장도가 높은 친구인 경우에는 유치원에서 학교라는 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약간 퇴행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 내가 1학년 담임했을 때 본 친구들 사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한 3가지 유형 정도로 이제 원인을 볼 수 있어. 첫 번째는 굉장히 사회적 민감성이 높고 인정 욕구가 강한 친구들이야. 즉, 좀 쉽게 말하면 눈치가 굉장히 빠르고 욕심이 많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반에서 인싸가 되고 싶은 욕구가 큰 거지. 그러면 관찰을 해. 이런 친구들을 먼저. 우리 반에서 어떤 친구가 가장 인기가 많나 이렇게 보는 거야. 그리고 관찰을 해봤더니 좀 개구쟁이 친구들, 유머러스한 친구들, 또 남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옆에 이제 친구들이 좀 모이기 시작하거든, 초반에는. 그런 친구들을 보고, 아, 나도 저 친구처럼 좀 인싸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하고 저 친구를 따라하는 경우가 있어. 모방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애들이거든, 그런 친구들이. 두 번째 유형은 친구 사귀는 법을 아직 잘 모르는 친구. 사회관계 능력이 좀 서투른 경우도 그럴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관심을 받고 싶은 거야. 내가 다른 친구한테나 선생님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은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지를 아직 잘 모르는 거지. 그래서 특이한 행동을 해보는 거야. 모두가 다 예라고 할 때 아니요를 외쳐보는 거지. 방법을 잘 모르니까. 예전에 우리 이제 어렸을 때 고무줄 끊고 도망간 남자애들도 좋아한다고 말은 하고 싶은데 그 표현법을 몰라서 이렇게 끊고 도망가는 것처럼. 그럼 여자애들은 저 남자애가 나를 엄청 싫어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이런 경우처럼 친구 사귀는 법이 좀 서투른 친구들 오히려 친구가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서 해. 그런데 마음은 저 쟤와 놀고 싶다 이런 마음인 거거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우는 연대감이 너무 높은 친구들. 그러니까 되게 잘 어울려. 집단 생활을 굉장히 잘 하거든, 그런 친구들은. 그래서 쉽게 친구 따라 강남을 가는 아이들이지. 이런 친구들은 특히나 이제 학군지에서 교육을 시키는 게 좋아. 주변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친구를 잘 쫓아가고 연대감이 높은 친구들은 쉽게 그 무리에 휩쓸려서 물이 들게 돼. 그래서 원래 모범생이었던 친구도 유치원 때까지 모범생이어도 이때는 이제 개구쟁이로 바뀌는 거지. 친구들이 다 그러니까 그냥 따라서 하는 거야.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 언니, 그러면 아이가 사고 치면 뭐라고 설명해야 돼? 엄마가 인내력을 갖고 잘 설명을 해줘야지. 귀에서 피나도록. 모범생인 아이였던 친구가 다른 친구를 괴롭힌다든지 선생님 말을 안 듣는다든지 뭐 이런 짓궂은 행동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아이가 왜 그런지 아이의 마음을 살펴봐야 돼. 분명히 아이는 어떤 나쁜 의도가 아니라 저 친구랑 친해지고 싶어서 했다거나 좀 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서 했을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야. 너의 진짜 마음, 네가 남을 해하려고 한 건 아니었구나 라는 걸 일단 엄마가 알아주는 게 필요해. 그렇지 않고 너 또 이렇게 친구 때리고 싸우고 이랬다고 막 엄마가 계속 혼육만 하면 아이는 엄마에 대해서 우리 엄마는 나를 맨날 혼내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거든. 일단 엄마는 아이한테 시험을 100점을 맞아도 50점을 맞아도 내가 잘해도 잘못해도 우리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이건 있어야 돼.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 그래서 어떤 마음이었어? 라고 아이 마음을 물어봐야 돼. 왜 그랬어? 라고도 물어보고. 그런 다음에 그래 네 마음은 알겠어. 그런데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 친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라고 물어봐야 돼. 아이한테 물어보는 게 중요해. 엄마가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아이가 말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몰라 하는 친구들도 대부분이야. 그러면 그때 이제 엄마가 설명을 하는 거지. 그리고 뭐 선생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고 상대방의 마음이 어땠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하고 또 그 다음은 그러면 너가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좀 먼 미래의 이야기도 이제 이 행동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아이가 인지할 수 있게끔 설명은 해줘야 돼.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너가 친구를 이렇게 때렸잖아.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다음에 너랑 놀고 싶지 않을 거야. 그럼 너가 이 친구하고 놀고 싶을 때 못 놀겠지? 이런 식으로 좀 상황을 구체적으로 해서 말은 해주는 게 필요해. 그 말을 하려면 사실은 엄마가 인내심이 좀 있어야지. 그리고 엄마가 다혈질이면 안 돼. 엄마는 늘 차분하게 같은 톤으로 해줘야 돼. 할 수 있겠어? 엄마들이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체력적인 부담 때문에 그래.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일하시는 엄마들은 회사 일도 바쁜데 집에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 굉장한 체력적인 부담을 느낄 거야. 그래서 우리 센터 와서 보면 비일관성이 굉장히 높으시고 이런 합리적 설명이나 지지 표현이 좀 낮은 어머님들은 대부분 워킹맘이죠. 그리고 정말 지지 표현, 합리적 이 설명도 굉장히 높고 일관성도 늘 이렇게 비일관성이 낮아서 일관적인 양육 태도를 취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업주부이신 분들이 더 많았어. 그 말은 즉슨 엄마가 힘이 있고 체력이 돼야 아이한테 이렇게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보약을 먹어.